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철학자 하이데거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말로 사유하고 말로 자신을 증명하며 말을 통해 세계를 짓습니다. 말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말은 방향을 제시하고 관계를 엮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어떤 말이 누군가의 내일을 지탱해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말은 책임이 따르는 행위인데요. 그저 흘러가는 소리가 아니라 의미를 담아 세상에 던지는 존재의 흔적입니다. 말이란 나의 생각과 태도가 입을 통해 새어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이곳, 여기는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유, 저는 주디 정연주입니다. 네,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오늘도 잘 찾아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29일 아침을 여는 방송의 오프닝을 준비하는 저는 조금 오늘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조금이라는 말이 그냥 수사처럼 붙어버렸지만 조금이 아니라 많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이 업로딩될 아침을 생각을 하면 너무 무거우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많이 조금 마음을 좀 가다듬으면서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데 제가 지금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5월 28일 현재 마음이 어느 정도냐면요. 하루 종일 뭔가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이런 지경까지 가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돌봐야 되지? 나는 내가 할 일이 뭘까? 어떤 책임 정신을 혹은 책임감을 조금 더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하루 종일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중요한 일정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중요한 일정 속에서 저는 또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었지만 어젯밤, 그러니까 이 방송이 업로딩될 날에 대하면 그저께 밤입니다. 그저께 밤 이루어진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 싶다며 나선 4명의 후보들이 토론이라는 형식의 시간을 통해서 전하고 전달하는 그 과정을 지켜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힘들었네요. 네, 여러모로 힘들었네요. 일단은 한국기자협회에서 성폭력, 성희롱 사건 보도 참고 수첩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젠더 보도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자세한 성폭력 가해 방법에 대한 자세한 묘사와 선정적인 표현 등은 지양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서 그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발언을 맥락만 전하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기사에 직접 인용하지 않은 경향신문의 김민아 논설위원의 이야기를 살짝 빌려서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압도적인 새로움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있는 이준석이라는 분께 경고합니다. 말의 책임감, 그 무게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정치하지 마세요. 네. 자, 오늘부터 사전 투표가 가능할 텐데요. 구태 반복임을 너무 드러내면서 자신이 압도적인 새로움이라고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일단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 그것은 결격 사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모로 해롭습니다. 당신의 출연은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갈라치기 하는 것으로 모자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표현을 보고 부르르 떠는 것을 보고 저희 집에 있는 남성도 저에게 그게 그 정도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정도입니다. 심장이 떨려왔고 실제로 그런 짓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정치하지 마십시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5월에 매주 목요일에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노규식 박사님과 함께.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이렇게 지난 몇 회차를 이렇게 좀 돌이켜봤을 때 이분과의 대화가 늘 재미있고 맛있었지만 이 라라유에서 또 풀어주시는 이 노규식 박사님의 이야기는 더 진짜 귀하네요. 네, 노규식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영재발굴단의 그 사람이다, 막 이제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직도 기억하실까요? 아유, 그럼요. 네. 영재발굴단에서의 정말 어린아이들하고의 그런 교감을 충분히 많이 하시면서 지금도 좀 많이 또 병원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어린 예, 친구들이 어린 좀 친구들이 많으시죠? 많죠. 저는 예, 이제 예. 뭐 유치원 다니는 친구부터 네. 해서 뭐 한 고등학교 정도까지인데 예, 뭐 요즘은 영재발굴단의 영향인 것 같기도 한데 그 네. 어린 나이 친구들도 좀 많이 만나고 네네네. 또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그런 퍼포먼스나 예, 이런 예. 데 멘탈을 관리하는 이런 거다 보니까 또 고등학생들 네. 시험 많이 봐야 되는 친구들 네. 이렇게 좀 만나고 있죠. 근데 뭐 저희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입으로 이렇게 팀명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사님 입에서 나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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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뭐 비밀로 할 건 아니니까. 네네네네. 기아 타이거즈의 저는 솔직히 작년의 우승은 박사님 덕이다. 아니에요.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제가 이게 운이 좋았죠. 지인으로서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 이게 되네? 막 이런 느낌. 어떠셨어요? 작년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작년에 경험을 딱 한 문장으로 하라면 방금 주디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되네? 그랬어요. 이게 되네. 그러니까 뭐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멘탈을 관리해주고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되겠지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했던 경험들이 좀 이런 경우가 꽤 많았어요. 뭐냐면 앞쪽에서 그 저를 만나기 전까지 한 20타석째 안타가 없어요. 근데 저랑 만나고 그날 밤 경기부터 한 일주일을 연속 안타를 멀티 히트해요. 이런 일이 이제 그 친구만 해서 그 친구는 정말 그랬는데 몇 명이 반복이 되고 막 그 전 경기까지 제구가 안 잡히고 마운드에서 자기 공을 못 던지던 투수가 딱 저랑 만난 그날 또 그 다음 등판 경기부터 막 이제 찬사를 받는 투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저 선수가 이제 잘할 때가 되고 다른 준비가 다 맞아서 그런 걸 거야라고 저한테 설명을 하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막 겸손하려고 해도 그래 저 친구가 그동안 잘해 왔으니까 했지만 이게 데이터가 쌓이면 이제 모든 게 맞아서 저런 걸 거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런 일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어라 이게 되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저 경기 볼 때마다 약간 그런 느낌 진짜 받았었거든요. 저 친구 진짜 지난 시간 지난주까지 별 볼 일 없었는데 왜 저렇게. 물론 뭐 운동을 조금, 그러니까 이게 야구라는 게 정말 이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지만 정말 섬세한 운동이에요. 그러니까요. 진짜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찰나의 예술이고 찰나의 그 정말 과학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와인드업 할 때 자세의 엉덩이 근육을 어떻게 쓰고 어디에 힘을 쓰고 어디에다가 마인드를 쏟고 이제 이거 자체가 매번 달라질 텐데 거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일단 몸 자체는 완성형들이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이니. 그리고 정말 성실해야 지금 거의 프로 1군에서 뛰어요. 재능만 갖고 프로 1군 하던 시대는 예전에 지나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미 익히 말씀드리니까 저는 LG 팬이니까 손주영 선수 같은 경우도 작년과 올해가 계속 잘하고 있지만 작년에 비해서 연봉이 진짜 몇 배가 확 뛰어 올랐었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기 코칭할 때 항상 말하기는 훈련의 영역이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가지고 가는 사진이 손주영 선수의 와인드업 사진이에요. 이 친구가 얼마나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그러니까 그 몸을 만들어 왔겠어요. 그런데 몸 만드는 것 더하기 이제 매 경기에서의 그의
마음가짐 그리고 순간순간의 마음의 선택들이 이게 그런 좋은 구질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서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를 전 오늘 좀 네. 자세하게 듣고 싶은데 야구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약간 그렇게 마운드에 서야 되는 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신만의 마운드에 서게 되죠, 진짜. 맞아요. 네. 뭐 이제 오늘도 출근하시면서 뭐 9시 10시 이때에 정말 임원들 앞에서 크게 막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린 친구들 중에서 이제 다음의 도약을 위해서 뭔가를 결실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뭐 연주회나 이런 걸 또 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그들이 갖는 불안증이라는 건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예. 노력을 많이 할수록 상대적으로 커지는 게 그런 이제 이 성공에 대한 근데 이 퍼포먼스를 성공시키는 거에 대한 불안이 많이 커지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다루는 게 이제 중요한 순간에 갈수록 또 경쟁이 아주 치열한 레벨로 갈수록 사실은 개인의 능력 자체를 어떤 부분은 상쇄할 수도 있을 만큼 큰 것 같아요. 네. 그 한 끗 차. 예, 그 한 끗 차이가.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너무 작년에- 무턱대고 질문을 훅. 작년에 그런 이제 상담을 하는 경험을 하면서 음. 제가 피부로 느낀 어떤 교훈이 있는데 결국 쉽게 얘기하면 부담감인 거잖아요. 부담이죠. 예, 맞아요. 내가 이 퍼포먼스를 잘해야 된다라는 부담인데 그 부담이 우리 지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이제 결과, 성적에 대한 부담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결국 이 투수면은 이 타자를 아웃카운트를 잡아야 되고 때로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꼭 삼진을 잡아야 되고 타자는 여기서 히트를 쳐서 뭐 불러들이거나 자기가 살아나가거나 해야 되는 그 결과를 내야 되는데 그리고 많이들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프로는 결과로 말한다. 예. 그런데 아이러니가 뭐냐면 그 결과는 그 선수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죠. 맞아요. 예. 내가 아무리 잘 던져도 삼진을 못 잡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아무리 잘 쳐도 그냥 그렇죠. 글러브에 야수에서 들어가는- 잡을 수도 예.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벗어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라는 말에 제 결론적인 대답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서 통제할 수 없는 건 흘려보내고 통제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것 이걸 해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되게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너무 많이 매달리다 보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여기에 휩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걸 해내는 게 중요한데 그럼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방해가 뭐냐? 방해가 뭐냐? 이게 제가 이제 그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데 뜻밖에도 기대더라고요. 기대. expectation. 예. 근데 자기 기대가 아니라 타인의 기대예요. 예. 정말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팬들이 자기한테 기대하는 것. 예. 그 다음이 코칭 스태프 감독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들의 기대.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여기까지 밀어주셨으니까 부모님의 헌신과 지원에 대한 기대. 이런 기대들이 너무 많아요. 기대에 대한 생각들이. 저 너무 공감해요. 진짜 공감해요. 왜 보통 왜 그거 있잖아요. 난 널 믿어. 그렇죠. 예, 예. 난 널 믿어. 나도 나를 못 믿겠는데 왜 지금 와서 나를 믿고 그러는? 그것도 늘 날 믿어라고 분명히 이야기는 하지만 걔 왜 그 결전을 앞둔 그 직전에 날 믿어 있잖아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 아슬아슬했던 그 장면이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그 폭삭 소가수다에서 네, 폭삭 소가수다. 그 금명이가 대입 시험 보러 가는데 관식이 아버지가 그런 얘기하죠. 내가 보니까 너 다 잘해. 근데 여기까지는 저는 보면서 아차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말이 근데 아니면 빠꾸 하면 돼. 빠꾸에서 나와. 나 여기서 항상 기다릴게. 아빠 여기 있어. 예. 이 뒷말 때문에 이 앞에 말이 이제 다 이제 하나로 묶여서 좋은 말이었던 건데 맞아요. 저 고등학생들 만나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이제 와서 나를 믿는다고 그러면 어떡하냐. 갑자기 내가 이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나는 그럼 그 믿음에 저버리는 거고. 맞아.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엔딩할 때 저 믿을 때 정말 많이 부담되거든요.
잘해주실 수 있죠라는 말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 근데 진짜 맞네요. 그게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서 컨트롤할 수 없는 거는 그냥 흘려보내야 되는 마음에 굉장히 방해되는 요소가 될 것 예, 같아요. 큰 방해더라고요, 그게.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주변에서 난 널 믿어 이거는 그냥 평상시에 할 일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 이렇게 결전을 앞두거나 이 사람이 진짜 집중해서 퍼포먼스를 딱 보여줘야 되는 그 상황에서는 그냥 모른 척이 날까요? 사실 모른 척이 제일 낫죠. 그러니까 음. 본인이 자기의 어떤 이런 그 안에 몰두해 있도록 두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몰입 상태를 깨지 않는 게 제일 좋고 밖에서 누가 보고 있는지 어떤 표정으로 보는지를 아는 게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예외는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얼굴 표정을 보고 싶어서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얘기를 해줘요. 해주고. 나 여기 있어. 그래, 그치. 그냥 여기 오면 돼. 아빠 여기 있으니까 예, 빠꾸. 예. 이 얘기가 가장, 그러니까 그게 저는 대사가 되게 좋았다고 느껴진 게 내가 여기 있다면 내가 변하지 않고 여기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질 게 없어라는 얘기거든요. 네가 잘 보든 못 보든. 그렇죠. 네. 내가 이 퍼포먼스를 성공하든 실패하든 사실은 달라지지 않아. 크게 달라지는 거 없어. 네가 갖고 싶었던 거를 좀 못 갖게 되거나 늦게 갖게 되거나 조금 가지게 될 뿐이지 달라지는 건 크게 없어라는 거를 그런 말들이 이제 주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네.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감독님. 네. 감독님이 나왔어 지금. 사인해야 될 것 같죠. 막 싸우네요. 아, 그렇구나. 진짜 그렇네. 아, 그래서 어떤 선수는 저랑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쭉 한 다음에 맞아요. 제가 잊고 있었어요. 제가 야구를 얼마나 즐거워했는지를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면 이제 정말 그 이제 투수였는데 타자들하고 그 싸우는 재미. 내가 거기 가서 내 공으로 한번 쳐봐 싸우는 그 재미에 자기는 야구를 시작했는데 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그날 잘하구나. 경기부터 누구예요? 잠깐 문자 해볼까 말이 이런 말을 해야 되나 문자 해야 되는지. 아, 근데 진짜 그렇네. 왜 우리 흔히 막 이렇게 또 방송하면서 많이 들었던 조언 중에 하나가 많이 긴장하고 있는 그런 후배 아나운서들이나 이제 후배 진행자들이 이렇게 생방송 앞두고 뭐 이렇게 막 긴장할 때 후, 막 이제 이렇게 심호흡도 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선배들이 이렇게 어깨 툭 치면서 야 그냥 즐겨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 얘기 이해하는데 몇 년은 걸린 것 네, 같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결국 그거였어요. 네가 할 수 없는 부분이야. 일단 온에어 딱 들어가면 이미 뭐 그쵸. 방청객과 이게 어떤 세팅에 의해서 그냥 너는 놓여지게 되는 건데 거기서 네가 뭘 더 잘해 것이고 뭐 망친다고 한들 뭘 그냥 하겠어. 약간 이런 식의 맞아요. 마음을 딱 전달해 주신 건데 사실은 야 그냥 즐겨. 그냥 사람들이랑 거기서 같이 이제 뭐 수다 떨듯이 방송하고 해. 이게 뭔지 이젠 알거든요. 네. 그런 걸 경험한 선배들은 네. 이거야라고 답을 말해주는데 맞아. 그걸 아직 못 배운 후학들은 그게 왜 필요한지를 느끼고 깨달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다른 선수도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건 이제 그 선수는 투수는 아니었어요. 근데 되게 위축되고 주눅이 들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선수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었던 포인트는 뭐였냐면 팬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라는 가정이 있었는데 그게 나만의 생각일 수 있고 오해일 수 있겠구나. 틀릴 수도 있죠. 네. 완전히. 네. 그 생각을 딱 깨달으면서 이거 이제 그 물꼬가 다 트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뭐 우리 흔히 아하 포인트라고 네,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얘기하고 그 사람의 어떤 흐름에서 그걸 쫓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이제 이런 목적으로 하는 멘탈 코칭 상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그 힘드신 2월에 저는 이렇게 어바인에도 갔었고 맞아요. 그러셨었죠. 전지훈련을 전지훈련 가서 같이 가셨었죠. 선수들 대상으로 이제 짧게 강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강의하고 고참 선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저도 피드백을 받고 싶어서. 그쵸. 어땠어요, 제 강의? 그랬더니 뭔가 좀 멋있겠다. 등치도 이만하잖아요. 당연히. 딱 가다가 쫙 멋있게 돌아서는데 이 돌아서는 게 무슨 만화 돌아서는 거 같아요. 쫙 돌아서면서 빙긋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박사님 말씀 다 동의하고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저희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관건은 그걸 어떻게 실감나게 그 개인이 느끼게 해줄 수 있는가, 느낄 수 있는가가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경험이 많은 베테랑들은 그걸 어쨌든 경험으로 다 체득하니까 해서 예. 지금까지 플레이를 하고 선수 생활을 하는 거고 이제 그게 어려우면은 자기 퍼포먼스 다 못 내게 그치, 되니까 그치. 그 젊은 친구들이 그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주더라고요. 그 피드백은 누가 주셨어요? 그 피드백은 예. 김태군 선수가 줬어요. 역시 네. 그렇구나.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들었어요. 하나는 뭐야 그럼 내가 와닿게 얘기를 못했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1번이었고 아니 너무 자기 성찰이 세대니까 우리 노 박사님. 예. 두 번째는 이런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좋다. 물어보길 잘했다. 왜냐면 맞아요. 사실 물어볼 때 좀 쭈뼛쭈뼛도 하고 맞아요. 조마조마도 했거든요. 맞아요.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구나. 그렇지. 그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라고 조금 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방향성에 가는 대한 거죠. 확신은 갖고 대신 이제는 그걸 어떻게 실제로 느끼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거를 거죠. 좀 더 네, 고민할 수 있게 방법론적인 되는. 고민을 하는 거죠. 네. 좋다. 아니 근데 진짜 맞아요. 그 피드백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또 요즘에 조직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피드백을 주고받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근데 저는 또 박사님도 뭐 물론 그러시겠지만 이제는 그 수련하시면서 쭉 겪어오신 게 그렇겠지만 아나운서라는 직종 자체도 사실은 좀 도제식이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는 한 선배가 그리고 아니면 여러 선배가 제가 한 뭐 3분짜리 뉴스, 그러니까 그 라디오 뉴스, 정시 뉴스 같은 경우는 뭐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빼고 그러면 3분에서 길면 한 4분 55초까지 가는데 그 뉴스 잠깐 하고 한 3시간 정도 아나운서들이 둘러앉아서 너가 그때 뱉었던 그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아느냐부터 시작해서 너는 왜 거기에서 호흡을 그렇게 길게 가져갔느냐, 왜 거기에서 갑자기 어미가 그렇게 훅 사라졌느냐 혹은 훅 올라갔느냐, 이런 정말 아주 세밀하게 조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저희는 이제 합평회라고 불리우면서 피드백을 정말 적극적으로 받았었는데 그래서 그냥 그게 익숙해요. 그러나 진짜 싫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이 기분이 어떤 건지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게 네네. 저 이제 전공의 수련할 때 그 집단 치료라는 거를 해요. 집단 치료. 그럼 집단 치료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주로 입원 환자들 대상으로 둥그렇게 앉아서 2명의 치료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 집단 치료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윈년차 선생님들이 원 밖에 이렇게 쭉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러고 쭉. 그렇게 쭉 앉아 계시고 끝나고 나면 똑같이 해요. 그때 왜 그 사람한테 그걸 물어봤어? 또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너는 반응을 안 해주니? 넌 그 얘기에 대해서 별로 느낌이 와닿지 없니? 않았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떤 생각을 하기도 했었냐면 내가 수술을 하는 거면 수술하고 혼나면 왜 그렇게 잘못 꼬매? 또는 왜 이렇게 메스를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하는데 정신과 트레이닝 그렇게 받고 나면 제가 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분위기인 거죠. 그렇지. 정신과 의사를 하겠다고 한 사람인데 반응이 왜 그따위야? 약간 이런 게 그 사람의 되니까. 고통이 느껴지지 않아? 뭐 이렇게 피드백을 그렇구나. 받기도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떤 기분인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없으면 발전이 없었거든요. 정말 명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받아들였던 다양한 반응들이 제가 다음에 뉴스를 할 때는 확실히 스스로 경계하게 되고 노력하게 되니까 바뀌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데 물론 이제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우리 조직의 목표, 팀원들이 팀장님과 함께 공유해야 될 여러 가지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때 연주님이 이건 좀 잘못한 것 같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라는 게 뭐 정상적인 그런 그러니까 대답을 하고 대답을 듣고 이러는 시간이 있는데 이거에서 점점 팀장님들은 할 말을 잘 못하게 되고 그리고 팀원들도 팀장님의 말이나 이런 것들이 나한테 별로 와닿지도 않고 한 얘기 또 하는 것만 같고 별로 정확한 것 같지도 않고 꼰대스러운 것 같고 답정너인 것 같고 약간 이렇게 되니까 서로가 말을 그야말로 할 말
많지만 안 하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피드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주고받고 마음가짐을 갖는 게 좋을까요? 이게 뭐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얼핏 그 대학병원에 일하는 제 동기나 동료들이 이제 했던 얘기 한 단면도 좀 생각이 나는데 근데 그게 결국 내용이 뭐였냐면 예전처럼 열심히 그렇게 레지던트를 티칭하지 않게 되고 맞아요. 레지던트들도 그렇게 막 선생님이라기보다는 그냥 교수님, 네, 직책으로 네, 뭐 이제 네, 약간 네, 이런 네. 느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들었었는데 음. 저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선은 평가와 피드백을 주는 사람이 구분해야 돼요. 아하. 내가 이 사람을 평가할 건지 또는 이제 업무라면은 이 사람이 업무에 이런 부족한 점 때문에 우리 프로젝트에 뭔가 손해가 끼쳐지거나 더 단적으로는 내가 더 불편한 게 있으면은 그거는 평가고 비판이고 지적이죠. 그거는. 네, 네, 네. 이 사람 도와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 일이 잘 되고 내가 손해 안 보게 하려고 하는 그렇죠. 거고. 네. 피드백은 이 사람이 잘 되게 도와주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주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내가 피드백을 줬는데 안 받네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 중엔 사실은 지적을 해놓고 맞아. 비난을 해놓고 맞아. 너 왜 안 받아들여? 아, 왜 태도가 고가와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주는 사람이 진정성을 가지고 이 사람이 발전했으면 좋겠고 뭐 네가 발전함으로써 우리 조직이 발전했으면 좋겠어라는 진정성이 일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있어도 요즘 애들은 그런 거 못 느끼더라. 뭐 저희 세대가 는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진정성이 없이는 피드백은 되지 않는다라는 맞아요. 거고요. 맞아요. 두 번째 요인은 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서 피드백을 점점 안 하게 되라는 심리랑 이어져 있는데 이게 묘하게 저희가 지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랑 이어지는데 쿨하고 싶은 거예요. 쿨하고 싶다. 그런 욕먹고 얘기를 싶지 않아. 꼰대는 쿨하지 않아. 아하. 이런 선입견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면 얘들이 나도 꼰대 같다고 생각하겠지라는 것에 주춤하는 거죠. 네. 이게 그렇게 생각할 일인지 아니면 다르게 생각할 일인지 뭐 좀 다른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욕먹고 싶지 않고 비난받고 싶지 않고 더 직접적으로는 인기가 떨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이게 그 알랭드 보통 아시죠? 그 작가가 쓴 그 이 스테투스 우리나라 말로는 불안이라는 말로 맞아요. 불안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전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작가의 통찰이라는 게 제가 그 양반 책을 읽고 나면 유식해지는 느낌이 난다니까요. 예. 예. 저도 이렇게 좀 눈이 좀 트여지는 느낌이 맞아요. 들 정도로 정말 잘 그런 걸 이렇게 분석해서 썼는데 그 내가 인기가 없어지는 것, 상대한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을 내가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말을 후임이나 후배한테 듣는 상사는 가치가 떨어지는 걸로 느껴져. 능력이 떨어지고 가치가 떨어지고 하니까 굳이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뭐 얘기해봐야 뭐해 이렇게 뒤로 가는 거고요. 이게 저는 뭐 MZ세대들하고 아주 많은 시간을 보내본 건 아니지만 그들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비판을 받는 거 그게 뭐 피드백이든 비난이든 간에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고 반대로 좋은 얘기를 들으면 내가 그만큼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때 좋은 말을 듣느냐 아닌 말을 듣느냐의 영향은 저는 좀 아주 단순화시키면 인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인기. 네. 그 인기가 있는 게 내가 더 가치가 높은 것이다라는 식의 패러다임이 자꾸 그런 얘기를 듣는 거를 거부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듣기는 불편하지만 이 불편해하는 게 왜 그렇지라고 생각을 해본다든지 내가 어떤 얘기는 불편하게 좀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얘기는 귀담아 들을 건지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 그렇죠. 좀 필요하지 않느냐 선택 기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쭉 서 있다 가는 그 피드백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었던 건 저희 또 이제 윈년차 다른 선생님이 조언이었는데 뭐냐면 네가 거기서 욕을 먹는다고 더 나쁜 정신과 의사인 것도 아니고 거기서 칭찬된다고 네가 더 훌륭한 정신과 의사인 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맞아요. 그 사람들한테 칭찬 들으려고 정신과를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그 얘기를 듣게 된 과정 분명히 저도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겠죠. 그렇죠, 너무 그렇죠.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고민 끝에 듣는 순간 뭔가 이렇게 좀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피드백이 내용으로만 들리고 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호의 여부나 비난 여부와는 말 그대로 인기인지 아닌지 뭐 예.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건 구분이 되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그래서 저 사람이 날 좋아하고 아니고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거고 음흠. 저 사람이 나한테 주는 어떤 전문가로서의 메시지는, 조언이나 나에 대한 어떤 부족한 부분에 대한 얘기는 내가 받아들일지 취하면 말지 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렇지. 거니까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 오호. 되면서 아주 많이 편안해진 것 네, 같아요. 네, 네. 부작용은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앉아 있는 입장이 됐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아 너무했나? 뭐 이런 생각이 네, 들 때도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누군가의 성장을 이렇게 정신적으로 돌봐주시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저는 이제 또 노 박사님하고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청해 듣게 되는데 그 과정이 매일 어찌 보면 우리가 누군가한테 스스로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아니더라도 누군가한테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렇게 그럼요. 예. 말로든 행동이든 표정이든. 그래서 그거를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제 말을 살피는 것만으로도 본인의 말하기를 살피는 것만으로도 우리 세상을 조금은 더 이롭게 만들 수 있을 맞아요. 거라는 철학을 좀 갖고 있는데 그런 거랑 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네. 지른다고 말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아, 너무 좋은데요? 6월에 오셔야겠어요. 제 얘기를 이렇게 좋게 받아주시니 6월에 안 올 방법은 없고 예. 명분을 만들어 주세요. 네, 댓글 많이 알겠습니다. 달아주시고. 예. 이 5월 한 달 동안 우리 노기숙 박사님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경우는 어떻고 나의 사례도 좀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러면 그걸 또 자양분 삼아서 6월에도 우리 노기숙 박사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저는 이게 대화의 희열이 늘 느껴지는 저에게는 성자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6월에 찾아뵐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가시기 전에 저랑 인사해 주시는 네. 거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라디오를 켜라. 청현주입니다.